시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상아입니다. 오늘 바깥 기온이 영상 10도 11도 12도 막 기온이 좋아서 노지로 좀 나가보려고 했는데 오늘 바람이 7m, 8m 이렇습니다. 저는 원래 노지 낚시를 할 때 바람이 4m 이상이면 낚시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날씨가 좋고 겨울인데도 기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쉽지만 바람이 너무 강풍인 관계로 또 오늘도 하우스로 왔습니다. 시간이 오늘 하루밖에 없어서 일단은 하우스라도 와서 여러분들께 또 낚시하는 또 재밌는 영상을 좀 만들어 보려고 왔고요. 역시나 왕골 낚시터로 왔고 오늘도 하우스 낚시로 좀 재미난 찌맛과 손맛을 좀 보여드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번과는 좀 다른 방법과 또 다른 낚싯대, 다른 기법, 다른 수심층 이런 낚시들을 해보면서 또 상황을 보고 또 상황에 맞게 또 즐거운 낚시, 오랫동안 하진 않겠지만 재밌는 낚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좋은 날씨지만 또 반대로 좋지 않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노지 낚시를 하고 싶지만 노지 낚시는 좀 힘들 것 같고, 일단은 하우스로 왔는데 오늘 아마 기온이 낮에 굉장히 높기 때문에 하우스 붕어들이 상층부로 많이 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는 좀 표층이나 미터권 아래쪽으로 좀 얕은 수심층을 노리는 낚시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재미난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날씨가 너무 좋은데 희한하네요. 바람이 많이 불어서. 자, 낚시를 준비하기 전에 오늘은 구독자분께서 또 저에게 장척용 주걱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게 장척, 그러니까 긴 낚싯대에만 쓰는 그런 주걱인데 겨울에는 아직까지는 긴 낚싯대 쓸 일이 좀 없어서 하우스 온 김에 한번 써보고 싶어서 짧은 척이지만 짧은 낚싯대지만 선물로 주신 주걱을 한번 기념으로 껴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큼직하고 튼튼하고 이쁘고 좋네요. 너무 감사드리고요.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단 시작은요 8척의 낚싯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낚싯대 중에 가장 짧은 낚싯대죠. 2m 40 정도의 길이, 아주 짧은 낚싯대로 낚시를 할 거고, 오늘 할 기법은 이제 제등 낚시이죠. 그러니까 지금 수심이 이 8척 낚싯대 길이보다 더 깊습니다. 그래서 찌를 낚싯대 끝까지 올려서 하는 제등 낚시로 낚시를 할 겁니다. 지금 원줄 0.6호를 이제 새롭게 묶고 있고요. 자, 오늘의 기법은 제등 낚시이지만 두 바늘에 같은 밥을 다는 양당고 양콩알 기법이 아니고 세트 낚시입니다. 아랫목줄, 아랫바늘에는 자그마한 우동을 달고요. 윗바늘에는 집어제를 달아서 집어제가 솔솔솔솔 흩날려 풀리는 그 입자를 따라 내려오다가 입자를 먹다가 우동을 먹게 만드는 그 우동 세트 낚시로 오늘은 제등 낚시를 할 겁니다. 여기 지금 왕골 낚시터 떡붕어탕입니다. 떡붕어들에게는 우동 세트 낚시만 한 그런 기법이 없죠. 특히나 이런 한겨울 하우스에서는. 자, 그래서 지금 어분을 먼저 좀 불려주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 사용할 찌는 튜브톱의 찌를 사용할 겁니다. 굉장히 부력은 하우스에 맞게, 동절기에 맞게 아주 저부력의 짧은 찌고요. 오늘은 튜브톱의 낚시 찌로 이 우동 세트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찌를 끝까지 올려서 낚싯대 길이만큼의 수심을 두고 하는 제등 낚시. 그러니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정확한 수심을 찍어보진 않았지만 아마 이제 아랫목줄 우동이 바닥에서 한 많게는 50cm 정도 떠 있을 겁니다.
그런 수심층을 노리는 낚시가 되겠고, 바닥권이지만 바닥에서 살짝 떠 있는 그런 수심층에 붕어를 집어시켜서 낚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줄 길이는 윗목줄 8cm, 아랫목줄 60으로 시작을 할 거고, 오늘은 아랫바늘에 여곡, 이제 산화기분에 절인 여곡을 사용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작고요. 아랫바늘도 그만큼 우동용 바늘 2호입니다. 굉장히 작은 바늘입니다. 하우스는 어쩔 수 없습니다. 예민하게. 자, 찌맞춤은 우동을 달고 합니다. 우동을 달고 한 3목에서 3목 반 정도. 우동의 크기에 따라서 약간의 변화가 있을 수는 있지만 뭐 한 3목 반 정도, 3목 정도 왔다 갔다 할 거고요. 뭐 우동이 가벼워지면 4목 정도 될 수도 있고. 자, 미리 불려둔 어분에다가 확산성 집어제를 한 500cc 정도 넣고, 이제 골고루 입자가 뭉치지 않게 퍼올리듯이 해가지고 물을 잘 먹여준 다음에 잠깐 방치했다가, 자, 이제 아랫바늘에는 우동, 입질용 우동을 달고요. 그 다음에 자, 윗목줄, 윗바늘에는 집어제를 달아서 본격적으로 낚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하우스이기 때문에 굳이 집어제를 크게 달 필요가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좋지도 않고요. 이런 하우스에서는 집어제도 조금 작게, 너무 막 과하게 그러지 않게. 지금은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아직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이제 좀 있으면 사람들 들어올 테고 고기들도 조금씩 까칠해지겠죠. 자, 몇 번의 투척을 하지도 않았는데 집어제가 목내림 됐을 때 벌써 붕어가 살짝 건드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집어제가 다 빠졌고요. 아직까지는 우동 목줄이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 집어제가 풀리고 나서 이제 물속 그림은 집어제가 이렇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입자가, 그 확산이 되고 있는 입자, 그리고 그 사이에 내려가고 있는 우동, 그리고 그 입자를 따라 내려와서 먹는 붕어들, 그런 어떤 이미지를 그려가면서 낚시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런 하우스 겨울에는 목줄도 길고 우동도 작고 바늘도 작고 굉장히 얇고 작고 간결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림을 많이 가져가 주는 게 좋습니다. 우동과 집어제의 동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립니다. 방금처럼 약간의 눌리는 듯한 건드림이 나오는 건 일단 초반에는 적극적으로 좀 챔질을 해서 그날의 패턴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좀 챔질을 해주고요. 하우스는 항상 좀 느립니다. 모든 게 붕어가 호흡도 느리고 움직임도 느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목내림이 조금 얕게 들어가서 좀 바로 집어제가 또 풀렸죠. 전반적으로 조금 집어제가 위층에서 빨리 터져주는 게 좋긴 합니다. 눕기라고 하는데 위쪽에서부터 따라 내려올 수 있게. 자, 저렇게 깜빡하는 저런 입질도 적극적으로 챔질을 해줘야 됩니다. 이 한겨울 낚시는 그렇고요. 입질 폭이 그렇게 세게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어느 정도 붕어가 이제 좀 들어왔습니다. 붕어가 들어와서 이제 집어제의 사이즈도 조금 줄여주고, 확산도 조금은 너무 과하지 않게 그렇게 살짝 만져주면서, 자, 이제 패턴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아이고. 아까도 뵈면은 인사라도 드리려 했는데. 아유,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 돈 많이 배우고 지금 낚시하고 있어요. 아유, 네. 어디서 하고 계세요? 아,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아, 맞은편 내림탕에서 하고 네, 계시구나. 네. 한 3, 4년 전부터인가? 아마 내립탑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재밌게 아. 낚시하고 있어요.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잡으세요. 예, 네. 네, 하우스를 가면 꼭 구독자분들을 만납니다. 네.
항상 너무 감사드리고, 네, 커피까지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요. 자, 낚시를 이어가 보고 있습니다. 이제 패턴을 찾는 중인데요. 집어제가 다 풀리고 나서, 네, 집어제가 흩날리고 있고, 우동은 이미 이제 우동 목줄은 펴져서 자리를 잡았는데, 제가 고패질을 한번 합니다. 네, 그 말은 우동을 살짝 들었다가 놓으면서 우동이 다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이겠죠. 네, 우동이 움직이고 있었을 거고, 그런 어떤 미끼의 움직임을 좀 줌으로써 이 우동 주변에서 흩날리는 입자를 조금씩 뻐끔뻐끔 하지만 조심성 있게, 네, 먹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붕어들에게 가만히 우동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네, 한 번씩 저렇게 움직여 줍니다. 조그마한 우동이 움직여 주다 보면 이제 붕어는 그 우동을 보고 먹는 게 뭔가 흡입하는 어떤 집어제 입자라고 생각하고 먹기 때문에, 자, 지금 또 건드림이 나오죠. 자, 저렇게 그 고패질을 해주는 동작을 하면서 패턴을 찾아가 봅니다. 건드려. 히트. 좀 약하네. 자, 붕어가 드디어 한 발이 나와줍니다. 자, 지금 집어제 입자는 다 풀리고 약간의 그 남아있는 어떤 아주 가볍고 작은 잔분들이 날리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입질이 나오지 않아서 우동을 다시 한번 들었다가 놔주고, 그리고 또 일정 시간 있다가 다시 또 살짝 들었다 놔주고, 그랬을 때 깜빡하고 우동을 흡입해서 정확하게 먹고 나오는 붕어가 나와주네요. 네. 자, 요렇게 오늘의 첫 수를 해서 한번 시작을 해 봅니다. 제가 원하는 낚시, 원하는 패턴, 원하는 기법으로 붕어를 잡아냈을 때, 특히 이 하우스에서 이렇게 붕어를 잡아내면 굉장히 짜릿합니다. 네, 그 첫 수가 나왔고요. 네, 정확하게 우동을 먹고 나왔고요. 자, 이제 패턴을 알았기 때문에 집어제를 다 터트리고 집어제가 빠지고 나서 우동만 달려있는 상태에서 제가 고패질을 합니다. 고패질을 하고 저만의 루틴을 만듭니다. 기다리는 시간 15초에서 길게는 한 30초에서 40초 정도. 네. 우동을 들었다가 놓고 한 20초, 한 30초 정도 기다려주고 또 한 번 더 흔들어주고, 그랬을 때 히트. 자, 이 떡붕어라는 붕어 종 자체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먹이를 예민하게 취하기도 하고요. 또 활성도가 좋을 때는 미친듯이 먹기도 하지만, 특히 이런 예민할 때는 정말 붕어와 같이 호흡해야 됩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은 패턴이, 네, 이 고패질을 해야 되네요. 네, 그냥 뭐 집어제가 풀려서 따라 내려와서 우동을 먹는 그런 어떤 쉬운 패턴은 아니고요. 네, 집어제를 다 풀어주고 흩날리는 입자 속에서 우동을 들었다 놨다 해서, 네, 꼬셔서 먹이는 낚시. 역시 하우스 만만치 않습니다. 그죠? 그래도 이 왕골 낚시터 떡붕어탕은 사이즈들이 너무 좋고 힘도 좋기 때문에 아주 재밌습니다. 그래서 겨울엔 자주 찾게 되죠. 자, 보통은 우동의 종류를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저런 여곡 인스턴트 우동도 쓰고요. 또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뭐 슈퍼젤도 사용하기도 하고, 또 감탄이라고 하는 그런 우동도 쓰기도 하고, 활성기 때는 집에서 만들어 온 우동을 쓰기도 합니다. 네. 우동을 여러 가지로 가지고 다니면서 색깔별로, 크기별로, 무게별로 그날에 어떤 우동이 먹히는지도 이렇게 사용해 보는 것도 되게 재밌고 좋습니다. 이 하우스가 어느 일정 시간이 되면요 대류가 흐릅니다.
대류에 맞게 찌를 잘 움직여 줘야 되고요. 자, 지금 목내림 되고 나서 거의 한 4, 5초 안에 밥이 빠졌죠. 네, 지금 우동 목줄은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히트. 입질이 이건 뭐 목줄이 다 내려가지도 않았는데 2매드가 들어가는데 애매하죠, 약간. 오, 심상치 않습니다. 네. 네, 입질 폭도 그렇고 고기 힘쓰는 것도 그렇고 아무리 봐도 몸에 걸린 것 같습니다. 네. 하우스 낚시가 이런 어떤 몸걸림이 좀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 채비나 떡밥을 조금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몸걸림에서는 한 번 더 시도를 해봅니다. 그리고 연속된 그런 게 나오면 그때는 이제 채비를 좀 바꿔주는 게 좋겠죠. 자, 찌고무 쪽이 또 원줄이 꼬였네요. 저럴 때는 원줄을 빨리 갈아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0.6호 같은 얇은 원줄은 금방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짜증이 나더라도 시간 많으니까 원줄을 다시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저렇게 꼬여 있을 때는 뭐 풀려고 노력해봤자 의미가 없고요. 자, 채비를 재정비하고, 자, 일단은 그대로 해봅니다. 목줄도 그대로 해서 한 번 더 지금 진행을 해보는데, 만약에 또 몸걸림이 나온다, 연속적으로 한두 번 더 그런다, 그러면 그때는 또 걸었다 빠지죠. 제가 봤을 때는 목줄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목줄을 좀 줄여야겠다. 그래서 목줄을 한 3cm 정도만 줄였습니다. 원래는 한 5cm 줄여야 되는데 이 지금 오늘 패턴이 너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씩 조절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한 3cm 정도, 57cm, 56cm 정도로 줄이고 다시 진행을 합니다. 역시나 밥이 다 풀리고 나서 우동을 들었다 놨다, 그리고 놓고 나서 일정 시간, 제가 정해놓은 그 시간 한 20초에서 한 30초 정도를 마음속으로 셉니다. 그러면서 찌의 움직임을 또 지켜보죠. 자, 붕어가 들어오면요, 찌가 그 붕어의 수류에 의해서 밥목 살짝 잠겼다가 살짝 들렸다가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옵니다. 그게 굉장히 좋은 거고요. 자, 한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들었다가 놓고 또 하나,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셉니다. 그러면서 또 찌의 움직임을 기다리죠. 그래서 고패질은 한 3번 정도, 4번 정도 하고 입질이 없으면 다시 이제 집어제 투척, 이런 식으로. 히트. 야, 입질 좋네요. 요거는 100% 정읍입니다. 입질 움직임이나 올라오는 거 보면은 딱 보이는데, 자, 목줄을 조금 줄였더니 정확히 또 후킹이 돼서 나오네요. 이렇게 약간 채비의 변화를 좀 해주는 그 부지런한 낚시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일단은 뭐 이 어려운, 아주 예민하고 어려운 하우스 상황에서 또 채비를 살짝 변화해서 또 한 마리를 사이즈 좋습니다. 좋고, 사이즈도 좋고. 네, 아주 좋습니다. 지금 오전에 전반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더라고요. 고기를 잡는 분이 많이 없었고, 생각보다 건드림이 많이 안 나오고 어려운 것 같아서 이번에는 우동을 좀 다른 걸로 바꿔봅니다. 슈퍼젤로 하얀색 우동으로 해가지고
한번 이어가 봅니다. 집어제도 걸쳐다기를 하던 거를 찔러 넣기로 해서 조금 빨리 드리게 해서 이제 또 우동만 남은 상태에서 입질을 기다려 보고, 자, 없으면 또 살짝 들었다가 놔주고, 그리고 나서 또 제가 정해놓은 시간, 또 그 시간을 또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시간이 이런 낚시를 하면요 하루가 금방 갑니다. 정말 이 낚시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우측으로 대류가 살짝 가죠. 히트. 역시. 자, 우동을 흰색으로 바꿔줬더니 한 30분간 입질이 없던 상황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좋네요. 정확히 먹고 나왔는데 목줄이 지느러미 위에 올라타는 바람에 나이스 사이즈입니다. 이게 특히나 이런 한겨울 낚시는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 붕어가 수시로 그 패턴이나 이런 게 많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우동을 흰 걸 달았다가 또 잡아내고, 또 어느 정도 입질이 없으면 또 이제 원래 달았던 우동을 다는데 또 그 우동의 사이즈를 좀 줄여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자꾸 변화를 주다 보면 이제 건드리면 입질이 나오거든요. 자, 지금은 또 우동을 원래 쓰던 거를 달았고요. 우동 사이즈를 조금 작게 달았습니다. 그래도 확실히 좀 가벼운 게 느껴지죠. 자, 저런 건드림은 챔질을 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탁 히트. 저런 움직임을 채야 됩니다. 전형적인 하우스 낚시에서 볼 수 있는. 좋네요. 자, 8척의 낚싯대로 찌를 끝까지 올려서 바닥에 닿는 낚시가 아닌 바닥에서 떠 있는 그 수심층을 노리는 낚시. 그리고 우동과 집어제를 사용하는 낚시. 한겨울에 이렇게 이런 낚시를 즐기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비록 굉장히 바늘도 작고 우동도 작고 집어제도 써야 되고 뭐 좀 어려운 낚시일 수 있지만 하다 보면 재밌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했던 컨셉 그대로를 시연하고 있고, 그게 잘 먹혀주고 있어서 너무 좋네요. 하여간 오늘의 패턴은 고패질 하고 나서 30초 기다렸다가 또 한 번 더 고패질 하고 30초, 그러면은 거의 여지없이 5번에 3번은 입질이 들어오고 후킹이 됩니다. 아주 패턴이 딱 잡힌 낚시였죠. 입질 약해요. 이게 점점 오후로 갈수록 입질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많아질 수도 있지만 이제 붕어들이 상층부로 뜨기 때문에 또 아래쪽에서 잡기가 힘든 경우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점심시간이 다가왔는데 저는 제가 원하는 낚시와 컨셉으로 오늘 벌써 거의 10마리 가까이 붕어를 잡아냈습니다. 아주 만족한 낚시를 했네요. 여러분도 함께 잘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